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새벽 2시 혼자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숨이 막혔죠. 50년간 심장병을 치료해온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심장마비가 왔구나. 아내는 며느리 출산을 돕느라 멀리 간 상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119에 신고해도 최소 10분은 걸릴 텐데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응급의학과에서 배웠던 특별한 응급처치법이었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10초 만에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을 구한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본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9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이 고작 5%에 불과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10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데 이 중 7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아는 분은 1%도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119에 신고해도 평균 8분이 걸리니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응급처치비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들어가요.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 수술을 받으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심장이 10분 이상 멈추면 설령 살아나도 뇌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침대에 누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알면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혼자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왼쪽 팔이 저렸죠. 부인은 시골 친정에 가 있어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다행히 박철수 어르신은 제가 미리 알려드린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 심장마비 증상이 완화되면서 119에 신고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는데도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었거든요. 박철수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그 10초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퇴원하면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깨울 수 있는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포인트들을 자극하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와 비슷한 원리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몸의 세 부분을 10초 안에 자극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위기를 넘기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 환자분들과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심장을 압박하게 돼요.
이때 생기는 자극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깨워서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74세 최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다행히 최순덕 할머니는 제가 미리 알려드린 강력한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시 그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침을 했더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침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까? 1.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의 80%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 마시면 돼요. 2.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있는 모든 힘을 써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헉하는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3. 목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침하세요. 평소에 하는 기침보다 훨씬 강해야 해요. 4. 2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세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5. 보통 1분 정도 지속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강력한 기침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침할 힘도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세요. 바로 주먹으로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가슴 정중앙에는 심장의 전기가 흐르는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9세 김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김만수 할아버지가 기억해낸 것이 제가 알려드린 가슴 두드리기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렸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힘이 생기더래요. 정말 기적 같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 1. 주먹을 꽉 쥐세요. 2. 가슴뼈 정중앙을 찾아보세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바로 그곳이 목표 지점이에요. 3.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면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강하게 두드리세요. 4. 망치질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치세요. 한 번 두드릴 때마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하세요. 5. 1초에 한 번씩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5, 6번 두드리면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기침법과 번갈아 가면서 시도해 보세요. 가슴 두드리기 5번, 기침 5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슴 두드리기로 심정지 환자의 20%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해요. 특히 심장마비 초기 3분 이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손등에 특별한 점을 누르는 거예요. 손등에는 합곡혈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강하게 누르면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자 할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박영자 할머니는 제가 미리 알려드린 합곡혈 자극법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손등을 누르는 방법이 생각나서 바로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손등을 누르니까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계속 눌렀더니 숨도 쉬어지고 정신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 1.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을 보세요. 2.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검지 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을 찾아보세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합곡혈입니다. 3. 반대쪽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찾아서 강하게 누르세요.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눌러야 해요. 4.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5. 5초간 강하게 누른 다음 1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6.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은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자리예요.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정맥이 안정될 수 있어요.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합곡혈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해요. 이 방법은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가슴 답답함, 부정맥, 고혈압 등에도 도움이 돼요.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방법들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두 번째,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누우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 누워서 응급처치를 하세요. 세 번째, 기침법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하세요. 네 번째, 가슴 두드리기는 정확한 위치에 해야 해요.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을 두드리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다른 장기를 다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평상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응급처치법과 함께 이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평소 심장 건강 관리를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하세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아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알아두세요.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러움, 왼쪽 팔 저림, 턱 통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거나 왼쪽 팔이 저리면서 식은땀이 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세요. 세 번째, 응급약물을 상비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심장 응급약을 집에 비치해 두시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으면 빠르게 흡수되어 심장 혈관을 넓혀줘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혼자 있을 때가 많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부탁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치료받으세요. 심장마비에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꾸준히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질환들은 혈관을 막히게 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흡연은 절대 금물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이 있었다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줘요. 취미 생활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다음으로는 실제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2. 응급처치를 시작하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법 순서로 시행하세요. 3. 119에 신고하세요.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4. 지속적인 처치를 하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하세요. 5. 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으세요.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가족 모두가 이 방법들을 익혀두면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서로에게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한 분이 위험할 때 다른 분이 도울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78세 부부가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이 방법들을 익혀 두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셨을 때 할머니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넘어가셨거든요. 선생님, 평소에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할머니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합곡혈 위치를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슴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를 확인해 보세요. 기침법을 평상시에 연습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역할극으로 연습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배워두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심장마비를 겪은 후 더욱 건강에 신경 쓰게 되었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뒀거든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올바른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의 핵심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강력한 기침법, 심장에 압박을 가해 전기 자극을 주세요. 2. 가슴 중앙 두드리기,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리셋하세요. 3. 합곡혈 자극법,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하세요. 이 3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린 후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대전에 사는 82세 이순옥 할머니는 손자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어요. 중학생인 손자가 당황해하는 사이 할머니가 직접 합곡혈 자극법을 시도하셨대요. 선생님,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손자가 119에 신고하는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69세 정병수 할아버지는 새벽 조깅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지나가던 분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 방법들을 알리는 이유예요. 작은 지식 하나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응급처치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도 심장마비를 겪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30분 가벼운 산책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좋아요. 아침 공기가 차가운 새벽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걷는 것을 추천해요. 스트레스 관리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심장에 부담을 줘요.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정기 검진 3개월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6개월마다 심전도 검사를 받아요. 심장 질환 위험이 있으시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꾸준히 드세요. 혈압약 하루라도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돼요.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계 약물은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아스피린 의사가 처방했다면 꾸준히 드세요. 혈전 예방 효과가 있어요.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심장질환의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진료를 보고 있어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정기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응급처치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강력한 기침법 2초에 한 번씩 강하게, 가슴 중앙 두드리기 1초에 한 번씩 5에서 6회, 합곡혈 자극법 5초간 누르고 1초 쉬기. 이 방법들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시고 평소 심장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